포털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화두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포털의 문제점도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포털은 댓글 조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해결책은 없는 것일지 이보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댓글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선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영상 보시면요. 이게 논란이 됐던 이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온라인 기사의 댓글입니다. 추천 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 쉬지 않고 마우스가 추천을 클릭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매크로는 어떤 작업을 지시해 놓으면 계속 프로그램이 혼자서 지시를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매크로를 활용하면 사람이 클릭을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1초에 수십 번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댓글 조작 관련 이슈는 사실 이전에도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포털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나 다음도 이런 매크로를 막기 위해서 여러 방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가입할 때 이런 문자들을 좀 쓰라고 많이 하죠. 캡차라는 기술인데요. 매크로를 돌리는 것과 같이 비정상적인 이용이 감지가 되면 이 캡차가 적용이 됩니다. 캡차는 사람이 아닌 기계는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매크로가 돌면서 추천을 너무 많이 누른다든지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댓글 수는 24시간 내에 20개만 달 수 있도록 하고 댓글에 대한 답글 수는 4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댓글을 연속적으로 작성할 수 없게 하나의 댓글을 달고 10초 안에 다른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네, 포털에서 이미 이런 방지책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댓글 조작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네, 댓글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포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이 기술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포털이 책임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일차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냐,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매크로 기술이라는 것이 이 포털의 댓글 조작 방지책을 뚫을 수 있게 허점을 찾아서 진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를 바이러스와 백신에 비유를 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막을 백신을 만들면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또 이를 막기 위해서 백신을 또 개발하곤 하죠. 이렇게 매크로도 계속 발전한다는 겁니다. 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이 일각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댓글 실명제를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댓글을 아예 없애버리자라던가 이 댓글 실명제를 주장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댓글 실명제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건데요. 또 댓글 말고도 이 페이스북과 같이 SNS 활동이 좀 활발해진 가운데 이 댓글을 무작정 막아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만약에 그 댓글 같은 걸 이제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다양해졌잖아요. 페이스북을 포함해가지고 기사 댓글을 막는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 포털이 기사를 검색해주는 기능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댓글을 다는 것은 언론사의 사이트로 넘어가게 해서 하는 이 아웃링크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또한 이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웃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기사에는 댓글이 거의 안 달려요. 지금 네이버라는 공간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온라인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댓글을 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정말 어려운 걸까요? 네,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맥빠지는 대답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댓글 조작이 몇 개가 있었고 몇 개는 막았고 몇 개는 못 막아서 이 검찰에 송치했고 이런 현황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야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주의를 상기시켜서 혼낼 땐 혼내고 좀 막고 미연해. 정치인들도 야 이거 들킬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또 댓글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 온라인 댓글 조작을 직접 처벌할 법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이 되고 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법이 적용되는 등 이 개별 사건에 따라서 다른 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포털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처벌할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드루킹 사태를 본 댓글 조작 문제에 대해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